저는 그 노령묘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김덕준 수의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즘에 그 고양이 인구가 늘었고 또 보호자님들께서 워낙 고양이들을 잘 돌봐주시면서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령묘들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때가 노령묘인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사람마다 논문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고양이 나이를 대략 이해를 하기 편하도록 사람의 나이랑 좀 비교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3살쯤 되면 사람 나이 20대 중후반 정도라고 봐주셔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요 별표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요, 이제 생애가 좀 전환된다고 보면 돼요. 예컨대 7살 정도부터는 이제 고양이들 중년에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노년에 접어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기준 구분법으로 그 14살 정도를 다시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10살부터 한 13살 정도까지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장년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과거의 노년기라고 하는 것들은 14살 이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10살 이상을 노령기 1기라고 부르고요. 뒤에를 이제 2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노령묘는 일반적으로 이제 10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별표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조금씩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밑에 표시된 대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행동학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사든 혹은 주변에 이제 고양이를 잘 아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변화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년년 혹은 노령화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체중이 변하게 돼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밥을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식욕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료에 대한 기호성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근육이 빠짐에 따라서 변화하게 돼요. 정확히는 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좀 찌는 경향이 좀 더 많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좀 빠지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해요. 노화에 대한 정상적인 변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조금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던 온도에서 아이가 좀 추워하거나 혹은 반대로 더워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뇌에서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실제로 물 마시는 양이 건강한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농담 삼아 뭐 2살 때, 뭐 3살 때 고양이를 보고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시기가 평생 제일 물을 많이 마시는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평균적으로 물을 마시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따라 소변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비뇨기계 질환이라든가 관련된 질환들의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변 환경 변화라든가 등등에 대한 그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별로 반응 안 하던 상황에서도 짜증이 늘고, 신경질도 늘고, 불편함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든다면 다묘가고 해서 그 같이 사는 다른 친구랑 뭐 치고받고 노는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화를 내는 상황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5번째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고 활동성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사 능력, 몸에서 기능적인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보셔도 되세요.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반드시 노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는 어려운 게, 뭐 질병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뭐 예컨대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다리가 아플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돌아다니는 거나 뛰어다니는 거나 혹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뭐 수면 시간의 증가, 활동성의 감소, 사실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게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건지를 한 번 관찰하고 혹은 한 번 신체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 그 좀 더 많이 익히 알려진 용어로는 치매라고 부르는 상황이 사실은 고양이에서도 좀 근래에는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나이가 얘네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학적 변화가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크게 정상적인 과정, 그리고 질병적인 거,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질병이긴 합니다만 이제 행동학적인 변화를 특별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인지장애 같은 것들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아까 같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변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관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 이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주치의랑 상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이건 보호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사가 아무리 그 고양이에 대해서 혹은 지금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 돌보시는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호자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변화를 보호자들만큼 일찍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아이를 느끼고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부탁을 드려요.